아, 이번 시간은 시행규칙 4조와 시행규칙 5조, 그 다음에 시행규칙 9조, 시간이 가능한 한에서 시행령 9조까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강의하면서 여러분들 기초 부분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어느 정도 기초는 됐다고 판단을 하고 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부분은 시행규칙 4조의 직장예비군 편성입니다. 편성. 직장예비군 편성은 일단 직장예비군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일반 직장예비군, 국가기관과 국가중요시설, 대학까지가 있다. 예비군법에서는 어민도 직장예비군으로 본다. 선박은 편조다. 그러나 훈령에서는 어민과 선박은 얘기를 안 하고 일반 국가기관, 국가중요시설, 대학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일기중대로 이렇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일 1항은 직장예비군 편성의 이제 기본 개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장예비군이 편성될 때 무엇을 갖춰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일단 분대 이상 편성을 할 때, 자, 이게 소대 대대로 오답이 잘 나옵니다. 분대 이상의 직장예비군을 편성하는 직장장은 예비군 지휘관을 임명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비군 지휘관을 아무나 임명하면 안 되고 자격자를 보유하라는 거예요. 자격자를. 그래서 지금 자격자는 예비군 중대장부터가 자격자죠. 그래서 일반 직장도 소대장이나 분대장들은 우리 시험을 안 봐요. 그냥 직장에서 자체적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먼저 갖추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갖춰야 될 게 무기고 탄약고 등의 시설을 갖추라는 거예요. 장비고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무탄만 시설이라고 공부를 하십시오. 그리고 보조자료, 피복, 그 밖에 장비, 즉 보피장을 보유하여야 한다라고 공부를 하십시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훈령에서의 내용과 약간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훈련에 보면 훈령에 위임직장이라고 있죠. 위임직장. 위임직장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우측에 있는 게 훈령에서 위임직장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입용훈련을 제외한 훈련에 대해서 모든 훈련을 다 직장에서 시킬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거는 직장장이 시키는 게 아니고 직장 예비군 지휘관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서 또 직장장으로 나오면 또 무조건 오답으로 아주 출제가 잘 됩니다. 이런 데가 그러니까 그 회사 내에 모든 훈련장 다 갖춰야 돼요. 지금 모든 걸 다 갖춰야 된다는 거는 훈련장까지 갖춰야죠. 이게 보면은 여기에서 지금 사진에 보이는 거 있죠? 여기 사진에서 보면 이게 삼성전자 훈련장이거든요. 삼성전자 훈련장에 보면은 이 특히 실내 사격장까지 다 갖추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각종 우리가 할 수 있는 병공통을 다 할 수 있고 안보관까지 갖추고 있고요. 이런 데를 갖추고 있는 직장이 이제 위임 직장인데 이런 직장은 삼성전자 정도 돼야죠. 그러면 나머지들은 훈련장을 갖출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대부분 직장 예비군들은 본인의 그 직장을 관리하는 부대하고 협조를 해서 그 부대 훈련장을 사용을 해요.
그러면 결국 차이점이 뭐겠어요? 여기서 훈련장이 나오면 안 되죠. 훈련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답 나오는 자리 분대를 뭐 소대로 소대 또는 대대로 나오거나 장비고가 뭐 추가되거나 훈련장이 추가되거나 이런 것을 잘 구분하시고 공부하실 때는 분상 직장자는 지휘관 자격자를 보유하고 무탄만 시설, 무탄 장비는 필요 없고 무탄만 시설과 보조자료, 피복 장비, 보피장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 정도 외우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문장을 흔들고 옆에서 오답을 준다. 여기 분명히 무기 탄약고 등의 시설과 그 다음에 보조자료, 피복, 장비까지 나와 있죠. 그런데 자 이런 형태로 문제를 주는 겁니다. 대대급 여기서 이름이 오답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먼저 눈이 어디로 가겠냐면은 무기고 등의 시설로 눈이 가요. 이게 처음 보는 문장인데 보조자료를 보유한다. 피복 장비는 어디 갔지? 여기서 이제 갈등하게 돼요. 이게 맞나? 그러나 이미 여기 답은 여기 분대급에서 이렇게 오답이 나왔죠. 분대급을 대대급으로. 이런 형태가 자꾸 계속 반복들이죠. 예비군에서 주는 문장을 흔들고 오답 주기. 그래서 문장이 안 보던 문장이 나오면은 그 문장에 꽂히는 것이 아니고 그 문장 주변을 철저히 수색해라. 다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이 항은 아까 설명을 드렸죠. 산자중 통편할 때 누구 책임하에 편성하느냐?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자, 산관자 또는 대표자라는 용어가 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산관자 또는 산관대자. 근데 산관대자 책임하에 편성한다. 그러니까 즉 아까 얘기한 대로 산관자 책임하에 편성하는 것은 하고 물어보면 산자중 통편을 여러분들이 골라야 돼요. 또 여기 아랫부분에서 4호 아까 자리지직편이라고 그랬죠. 지역예비군을 직장예비군에 편성할 때는 직장장이 지병장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음 중 통합편성에서 직장장이 관할 지병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하면은 자리지직편을 여러분들이 골라야 돼요. 또 3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임장은 2개 이상 직장예비군 부대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어떻게 통합합니까? 2호 건구통편이죠. 3호 직계지 수강구통원이죠. 이렇게 해서 통합 운영하는 경우는 직장예비군 지휘관 중에서 선발된 통합 지휘관을 둘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통합 지휘관을 둘 수 있는 경우는 하고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은 건구통편과 직계지 수강구통원을 골라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경우 이 경우에 이 수임장이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나 뭐 직장장이 요구한다, 지병장이 요구한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잘 고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의통은 직선통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따를 하라로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잘 못 골라요. 그래서 여기서는 수의통은 직선통 하라까지 해서 분명히 강제 규정까지 잡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항은 수임군 부대장이 해체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이 해체 요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구분을 잘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사항에서 말하듯이 소대급, 분대급으로 편성된 부대가 운영 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지병장에게 해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구항에 가면은 편기운 대령사유 해체할 수 있다. 지병장은 해체를 명할 수 있다. 거기에 가면은 해체 요건이 또 나와요. 근데 그 요건은 조건을 못 갖췄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기는 지금 소대급, 분대급은 조건을 못 갖춘 게 아니라 운영 실적이 부진한 거죠. 그러니까 해체를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조직은 갖췄지만 운영 실적, 즉 소대로 편성을 해놓고 소대장을 딴 것으로 운영하거나 뭐 훈련한 실적도 아무것도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소대 필요 없다, 이거 없애라. 니네 이거 자리 보존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체 요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운영 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소대급, 분대급이 운영 실적이 부진한 경우에 해체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직장 예비군 해체 요건에 가서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구항에 가서 편성 기준에 위반됐을 때 지병장이 해체를 명할 수 있다. 또 이런 경우에 수임장은 지병장의 해체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임장이 해체 요건은 편기위원 대령사유일 때도 해체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는 조건이고, 여기서 지금 사항에서 얘기하는 것은 운영 실적이 부진한 경우. 그래서 수임장은 4개의 경우에 해체를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건 이따 다시 나오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대급, 분대급 이 부분에서 이게 소대급, 분대급을 중대급, 대대급으로 그럼 바꾸면은 여러분들이 금방 구분하죠. 그런데 문제는 소대급 이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맞다는 거죠, 그렇게. 또 소대급 편성된 부대가 운영 실적이 부진한 경우는 해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맞다는 거죠. 분대급 부대가 운영 실적이 부진한 경우 해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맞다는 거죠. 그래서 꼭 이 원칙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90%는 이게 재량 규정으로 끝나면은 둘 중에 하나만 나와도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강제 규정으로 끝나면 둘 중에 하나 빠지면 안 돼요. 100%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맞다. 그래서 이 소대급, 분대급이 소대급 이하로 출제되면은 오케이. 그냥 소대급 하나로 출제돼도 오케이. 분대급 하나로 출제돼도 오케이. 그러나 중대급, 대대급은 X. 이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그 예비군하고 예비군 그 훈련은 말이에요. 수행군 부대장하고 지병장 나오면 둘이 잘 바꿔요. 서로. 그 부분을 좀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수임장이 어떠한 경우라도 직장장한테 직접 요구하는 경우는 없어요. 수임장은 반드시 지병장을 거쳐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직장장과 수임장은 직접 거래가 없다라고 잡으십시오. 나중에 훈련에 가면 부대 이전하고 3일 이내 완료 3 장신수 완료 3이라는데 그때 이제 수행군 부대에 와서 이렇게 이동했다고 통보해라 이렇게 얘기는 있는데 그것은 그냥 단순한 이동 통보에 대한 그냥 통보고 어떤 이런 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수임장과 지병장은 직장장은 직접 거래하는 게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수임장은 항시 지병장에게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병장은 요구를 받으면 강제 규정으로 바뀌어요. 해체하라. 즉 이런 거예요. 수임장은
운실부진한 경우 지병장에게 해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지병장은 해체하라 강제 규정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임장은 항시 재량 규정 요구할 수 있으며로 간다. 그런데 이 요구를 받은 지병장은 강제 규정으로 간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용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임장은 요구라는 용어를 쓰고요. 직장장은 신청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지병장은 명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 이렇게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직장예비군 해체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놓고 이 예문에 요청, 요구, 명, 승격, 조치, 신청, 해체, 조정 막 줬어요. 가나다까지 푸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다 마 풀면서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요청인가, 요구인가, 이게 명인가, 이게 신청인가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맞히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수임장은 요구라는 용어를 쓴다. 직장장은 신청이라는 용어를 쓴다. 지병장은 명이라는 용어를 쓴다. 이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항에서는 소대급 분대급이 운용 실적이 부진한 거죠. 운실 부진해가지고 해체를 수임장이 지병장에게 요구를 했고, 그럼 지병장은 해체를 명했습니다. 그러면 해체를 한 직장장은 어떤 조치를 하느냐? 3일 이내 관할 지병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3일 이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체가 되면은 해체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은 다시 편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는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 제가 적어놨죠. 3일 이내 1년 없다. 이것부터 먼저 보세요. 무조건 3일 이내 1년 없다. 이번에도 69회 때 시험은 1년을 또 2년으로 줬어요. 3일 이내 2년 없다. 금방 찾았죠. 3일 이내 1년 없다 보면. 그런데 이제 특이하게 출제됐던 경우는 경과하지 아니하면을 경과하면으로 한번 출제가 돼가지고 순간 당황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3일 이내 1년 없다 아니하면까지 좀 보시고, 그리고 직장장은 수임장과 직접 거래 없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1년이 경과하면 직장예비군을 다시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또 이거 맞아요. 그 부분을 좀 조심을 해주세요. 자, 다음은 시행규칙 5조 직장예비군 편성 승인입니다. 직장예비군 편성 승인은 어떤 절차를 가지고 이제 편성 승인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1항은 직장장이 지병장에게 신청하는 서류와 절차를 얘기를 하는 거고, 2항은 지병장이 수임장한테 의견을 묻는 거고요. 수임장은 그 편성 요건을 검토해 가지고 지병장한테 회신을 해주는 거고요. 지병장은 그것을 다 종합해서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직장장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출제가 되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먼저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지요요회 타승, 그리고 지체 없이 10일 이내 10일 이내. 원칙형으로 나오면 거의 여기서 오답이 다 나와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항에서 직장장이 관할 지병장에게 예비군 부대 편성을 할 때 편성 승인 신청서, 이걸 편승 신청서라고 잡고, 그때 첨부해야 될 거는 편성 요건 충족 현황서 2부, 그래서 편충 현황서 2부, 그 다음에 편성 대상자 연명부 2부라는 거예요. 편성 연명부 2부라고 그러면 이미 편성이 된 거죠.
편성 전이기 때문에 편성 대상자 연명부, 그래서 편대 연명부. 그리고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예비군법에서 무슨 서류가 나오면은 여기서만 두 부예요. 나머지는 무조건 한 부야. 아직까지 뭐 이게 두 부냐 한 부냐 이런 걸 가지고 오답을 안 줬는데 얼마든지 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만 두 부다 이렇게 보시고 2항에서부터는 이제 지요요회 타승을 명확히 봐야 됩니다. 즉 뭐냐면 2항 지병장은 직장장한테 편승 신청서를 받았을 때 수임장에게 의견 요청서를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 없이 요청서를 보내라. 지요를 보라는 거예요. 지요. 왜냐하면 요청서하고 여기 회신서하고 잘 바꿔요. 그러니까 지요를 보고요. 수임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 요건을 검토해서 회신서를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회를 봐야 돼요. 왜? 마찬가지로 회신서를 요청서로 바꿔요. 또 요건을 밑에 있는 타당성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지체 없이 요청서, 지요를 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수임장은 요건을 검토해서 회신서를 보라는 거죠. 요회. 그 다음에 3항에서 지병장은 타당성을 검토해가지고 승인 여부를 보라는 거예요. 통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승. 여기서 오답들이 거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문장 나오면은 지요, 요회, 타승을 먼저 탁 보셔야 돼요. 그리고 기간은 지병장은 수임장에게 지체 없이, 수임장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지병장은 회신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이렇게 해서 해당 직장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핵심은 이 부분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원칙형으로 나오면은 지금 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되는데 이게 통상 이제 출제가 되면요. 저희 17번 문제예요. 그냥 가로용으로 지요요의 타승 보면은 그리고 10일 이내 10일 이내 보면 금방 잡혀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내거나 그냥 완박스형으로 내거나 사지선다형으로 내거나 통상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한번 이렇게 절차형으로 한번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직장장이 지병장에게, 지병장이 수임장에게, 수임장이 다시 지병장에게, 지병장이 직장장에게 그 절차를 이런 형태로 낸 거예요. 이게 아마 저희 예비군법 출제할 때 절차형 문제가 아마 처음으로 출제가 됐던 부분이에요. 이 이후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모든 절차형 문제를 다 공부해야 하잖아 해가지고 엄청나게 고민들을 많이 했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나 원칙을 정확히 알면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죠. 다음에 출제되는 게 이게 날짜 상황형으로 가요. 아까 지요요의 타승과 제가 10일 이내 10일 이내를 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수임장은 지병장으로부터 의견 요청서를 7월 1일에 받았다. 그러면 언제까지 요건을 검토해서 회신서, 요회를 해야 되느냐? 10일 이내라고 그래. 10일 이내. 그럼 이렇게 해서 7월 11일.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앞으로 나오는 날짜를 여러 가지 주고 날짜를 빠른 순으로 나열한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것은 좀 이따 종합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예비군 시행규칙 구조 편성 현황입니다. 이 편성 현황도 이것도 여러 가지 형태로 출제가 되는데 뭐 과거에는 가로형으로 출제가 잘 되다가 4번에 걸쳐서 날짜 상황형으로 줬어요. 아까 제가 말했죠. 그 날짜를 주고 빠른 순으로 고르냐, 늦는 순으로 고르느냐.
뭐 그런 문제도 있고 상황형으로도 주고요. 또 여기 숫자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더하기도 좀 주고요. 더하기 문제는 요즘 최근에는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더하기 문제가 잘 안 나오는 이유는 너무 이 나이 든 사람들한테 숫자 더하기는 좀 심하지 않느냐. 배경은 원래 사법고시에서도 더하기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법 문제에서는 더하기 문제는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인데 그건 좀 나이 든 사람들한테 좀 무리다라고 해서 요즘 더하기 문제는 잘 안 나와요. 그러나 이게 연속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하기 문제는 조금 시간도 지나면 또 계속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는 편성이 이제 완료가 됐죠. 이제 편성이 완료가 됐을 때 1항에서 직장 예비군이 직장 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장이 새로 편성했을 때 지병장한테 보고하는 거. 그 다음에 2호에서 분기별로 정기 보고하는 건 언제 보고를 하느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항에서 직장 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장은 새로 편성했을 때는 이때 두 가지를 보고하는 거예요. 편성 현황하고 편성 명부. 이거를 두 가지를 완료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하실 때 새현명 완료 3 잡으십시오. 새현명 완료 3. 응용형으로 나와도 예를 들어 6월 30일 편성한 직장장은 7월 7일까지 보냈다. 틀렸죠? 7월 3일까지 보내. 이제 3일 이내 보내라고 그랬으니까. 과거에 어렵게 해놨던 것은 편성을 완료한 날부터를 완료를 생략해 버렸어요. 편성한 날부터. 그럼 편성을 시작한 날이죠. 편성을 완료한 날과 시작한 날은 틀립니다. 또 이 3일을 뭐 30일로 나거나 10일로 나거나 이렇게 출제되는데 여러분들이 새현명 완료 3 잡으면은 다 잡을 수 있어요. 이건 새로 편성했을 때고 정기 보고는 어떻게 하느냐? 분기별로 한다. 이때는 편성 명부는 필요 없고 편성 현황만 해당 분기 말일에 속하는 다음 달 3일까지. 말이 어렵죠. 분기 다음 달 3일까지 하면 되지 뭘 그걸 해당 분기 말일이 속하는 다음 달의 3일까지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그 당시 아마 표현하는 사람이 좀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그냥 분기 다음 달 3일까지 하면 되는데 근데 오답을 분기가 시작되는 달에 말일이 속하는 다음 달 3일까지 이렇게 갖고 오답도 나오고요. 결국 3일까지 다음 달 3일까지 보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영 중공업 사장은 2, 4분기 현황을 7월 7일, 2, 4분기가 끝나는 데는 6월 30일이죠. 그럼 언제까지 보내야 돼요? 다음 달 3일까지니까. 7월 3일까지 지병장에게 보내야죠. 근데 7월 7일까지 지병장에게 보냈다. 오답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항은 지병장이 이제 이 직장 예비군 이걸 받죠. 그 다음에 지역 예비군은 본인이 관리하니까 본인이 갖고 있죠. 그러면 지병장은 직장 예비군으로부터 받은 것과 지역 예비군을 관리하는 이 편성 현황을 정기 보고를 해야 돼요. 언제?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누구에게? 병참수, 병무총장, 참모총장, 수임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그래서 편성 현황 뿐다이 병참수로 잡으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는 이 편성 현황이에요. 편성 현황. 왜냐하면 사망에 가면요 이게 자원 현황이 또 나와요. 순간 여러분들은 편성 현황인지 자원 현황인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항은 편성 현황 뿐다이 병참수로 잡으세요. 그럼 나머지 뭐 숫자 바꾸고 사람 바꾸는 거 다 잡을 수 있어요. 자, 사망은 뭐냐면은 이 항은 분기별 정기 보고인데 사망은 연도별 총현황 보고예요. 예비군 자원현황 보고. 근데 누가 누구한테 보고하냐? 역시 지병장이 매년 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원현황을 3월 20일까지 똑같이 병참수에게 보고 또는 통보해야 한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신경 써야 될 것은 2월 말이래요. 말일.
2월 말과 말일이 틀리죠. 우리 예비군법이란 모든 이 법에서는 말로 나오는 경우 거의 없어요. 다 말일로 나와, 말일. 그런데 예비군법에서는 말로 나오는 경우가 2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투 조심합시다 라고 합니다. 말투 조심하십시다. 2월 말일인데 2월 말로 나오는 경우가 2번 있다. 언제냐? 지금 위치까지 안 잡으셔도 됩니다. 이말군이라는 게 있고 다이말 체제라는 말이 있는데 이때는 말로 나온다. 아직까지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2월 말일과 2월 말을 이 밑에 박스에 2개 다 주면 여러분들 골라내기 힘들어요. 그런데 병역법에서 한번 웃기는 일이 있었어요. 병역법에서 라항에서 이 항이 2월 말이래요. 2월 말일. 근데 2월 말로 줬어요. 2월 말로. 저는 그 당시에는 문제를 공개하기 때문에 가서 딱 보는 순간 오답이네 했는데 정답 처리됐더라고요. 그 나중에 학생들한테 이거는 가서 따졌어야 된다. 2월 말로 보고 오답 친 사람들은. 그랬더니 학생들은 정신이 하도 없어가지고 이게 말로 났는지 말일로 났는지도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병역법에서는 2월 말인지 말일인지 이건 출제 오류긴 하지만 어쨌든 이걸 오답 처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따지면은 이중 정답 처리가 되고요. 말일로 2월 말로 나와도 정답으로 나온 적은 있다. 이거는 그 당시 그냥 단순 실수겠죠, 실수. 2번 다시 이렇게 나지는 않겠죠. 자, 그래서 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자원현황이다, 편성현황 아니다. 그리고 기준은 3월 20일까지 누구에게? 병참수에게 보낸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상황형으로 내면은 영영중공업 관할 지병장은 1월 말일을 기준, 벌써 틀렸죠. 2월 말일을 기준해야 되는데 자원현황을 작성하여 2월 20일까지, 3월 20일까지인데 병참수에게 통보한다. 이런 식으로 응용형이 나옵니다. 자, 사항은 병장이 할 일이에요. 병장. 지병장이 편성현황이나 자원현황을 분기별로 매년 한 번씩 병참수에게 보냈죠. 그리고 참모총장하고 수임장은 현황만 유지를 하면 되는 건데 병무총장은 이걸 다시 종합해야 돼요. 그래서 편성현황은 그달 말일까지, 그러니까 분기 말일까지죠.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하는 거니까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죠. 자원현황은 3월 3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자, 숫자를 잘 기억하시고요. 5항은 예비군 중대장 또는 독립소대 소대장, 독립분대장 포함한다. 이 사람들은 소속 예비군대원 명부를 작성해서 매연도 훈련 시작 20일 전까지 수임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건 매연도 훈련 시작 20일을 잡으십시오. 과거에 출제가 여기서 많이 바꾸고 그랬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바꾼 게 20일을 30일로 바꿨는데 이 매연도 훈련 시작 20일을 후반기 훈련 시작 20일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들 찾기 힘들어요. 사실 이 말은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이걸 설명하자면은 상당히 길어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은 물론 출제하는 데서는 여러분들은 그냥 매연도 훈련 시작 20일 전까지 수임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정도만 아시고 이때 독립소대장과 분대장을 포함한다 정도를 아시면서 이게 생략이 들어가도 된다 정도만 여기서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병역법하고요, 교육훈령하고 이 연계되면은 이 전체 여러분들이
예비군, 동원 예비군, 그 다음에 동원 지정, 미지정, 그 다음에 그냥 보통 예비군, 일반 예비군, 이거 좀 5년 차에서 8년 차. 이 사람들까지를 어떻게 편성하며 이걸 누가 받아서 어떤 절차로 전투 편성을 하며 이 전투 편성 결과에 따라서 교육훈련 소요가 나오고 그 교육훈련 소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육계획을 수립하느냐는 부분이 총괄적으로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도 잘 이해를 못 하실 거고 강의 때 제가 여유가 좀 있으면 한번 설명을 판서하면서 설명을 드리고요. 이거는 지금 사실은 병역법하고 예비군법하고 훈령하고 세 가지를 동시에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을 드리는데 아마 그때 설명을 쭉 들으시면은 전반적으로 편성과 훈련 체계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직장예비군 해체를 보겠습니다. 해체. 이전에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한 전에 한 부분에 대한 출제된 상황형 유형을 내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자, 상황형 유형을 이렇게 보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황형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새로 편성했을 때는 완료 3이니까 6월 30일 편성했으면 7월 3일까지 보내야죠. 분기별로 보고하는 것도 다음 달 3일까지니까 7월 3일까지 보내야죠. 그리고 지병장이 예비군 편성 현황을 보내는 것은 분기 다음 달 20일이라고 그랬으니까 3, 4분기 같은 경우는 10월 17일. 10월 20일까지 보내도 되는데 10월 17일 날 보냈으니까 맞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상황형 출제도 되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이 날짜를 기준 날짜를 주고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는지 이걸 쭉 준 다음에 이 전체적인 날짜를 빠른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하면은 여기서 3월 20일이 제일 빠르죠. 그 다음에 7월 3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빠른 순서로도 출제가 된다. 5항은 참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직강시 설명드리거나 나중에 예비군 훈령하고 병역법 설명드릴 때 한번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예비군 이제 해체로 들어가겠습니다. 직장예비군 해체는 지금까지는 직장예비군 편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지금부터는 이제 직장예비군 해체를 얘기를 합니다. 이 직장예비군 해체는요, 상황형으로 상당히 많이 나와요. 상황형으로. 그 다음에 용어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고요. 지휘관 해임하고 주소 문제도 가끔 나와요. 그리고 이 강제 규정이냐 재량 규정이냐 관점에서도 출제가 돼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항에서 법 3조의 이 구항 아까서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편기위훈, 대령사유, 지병장, 해체명이 있다. 이게 대령사유가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입니다. 그 사유가 뭐냐? 부일, 자원이 부족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부일, 6자, 6개월 이상 자격을 갖춘 예비군 지휘관을 임용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정최53, 정기감사, 특별감사 아닙니다. 최근 5년간이에요. 최근 5년간. 그냥 5년간이 아니고 최근 5년간. 그 중에서 3회 이상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이번 출제는 5년간을 3년간으로 줬어요. 이건 금방 식별이 되죠. 이 최근 5년간은 상당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20년 기준해 가지고 14년, 17년, 19년 불합격했다. 그러면은 이게 해체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그러면 20년 빼기 5년 하면 15년부터 들어가는 거죠. 그 15년부터
20년 사이에 5번, 3번 불합격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14년도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후삼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응용형으로 출제가 많이 된다고 그랬죠. 자, 한번 이거 봅시다. 자, 부일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면은, 자, 기준일은 4월 17일이다. 그런데 편성 기준에 부족한 게 6월 30일부터 부족했다. 아직 1년도 안 넘었죠? 이거 오답이에요. 자, 기준일은 4월 17일이다. 예비군 자원이 466명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 그런데 대대다. 그러면 대대 인원수 맞죠? 정상 맞죠? 기간은 1년 이상이 맞아요. 4월 17일에서 작년 3월 30일부터. 그런데 466명으로 유지되면 대대 정상 유지되는 거죠. 그 순간 여러분들은 날짜만 보고 오판하시면 안 돼요. 또 이런 경우죠. 기준일은 4월 18일이다. 직장 예비군 중대는 2020년 4월 17일부터 예비군 자원이 78명으로 유지되고 오고 있다. 그럼 인원은 부족하죠. 81명부터 예비군 중대로 편성해야 되는데 78명이면 소대로 편성해야 됩니다. 그 인원 부족은 맞으나 기간이 안 맞죠. 4월 15일인데 4월 17일부터는 이틀 차이 나죠. 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이 항은 6자예요. 6자. 자, 6개월 동안 지휘관이 보직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자, 기준일이 2021년 4월 17일이다. 그 20년 12월 30일부터 지휘관이 퇴직했으나 아직까지 채용을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4개월밖에 안 지났죠? 6개월이 안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자에 미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좀 특이하죠. 5조 10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예비군 부대 지휘관을 1년 이상 임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답인가? 오답인가? 순간 헷갈리죠. 그럴 때는 명확하게 6개월 이상을 보셔야죠. 6개월 이상. 6개월 이상이니까 1년 임용하지 않았다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2년 동안 임용하지 않았다? 정답이 되는 거죠. 하여튼 6개월 이상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출제가 된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정체후삼입니다. 정체후삼. 아까 말씀드렸죠. 최근 5년이다. 이거 놓치면 여러분들 한 문제 헛나가고요. 이 정기감사를 가끔 또 특별감사로 이렇게 들어와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유가 지병장이 직장 예비군을 해체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거예요. 해체를 명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거예요. 자, 이 항은 뭐냐면은 직장장이 직장 예비군을 운영을 하는데 자원이 많아져요. 예를 들어서 대학 같은 경우에 정원이 드러나가지고 대대로 유지하고 있었는데 1601명을 훨씬 초과해요. 그게 1년 이상 계속돼요. 그러면은 조정해야죠. 연대로. 그렇기 때문에 초과해서 1년이 됐을 때 이것을 누구에게? 지병자에게. 수임장하고 거래 없다고 그랬죠? 용어는 신청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그랬죠? 또 부족한 기간이 1년 이상 돼도 누구에게? 지병자에게 용어는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초부일 조회 신청이 있다. 그리고 직장장과 수임장은 직접 거래 없다. 꼭 한번 다시 확인하시고요. 자, 사망에 따라서 지병장은 수임군 부대장과 협의를 거쳐 부대를 조정하거나 직장 예비군 해체를 명하여야 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구항이
여기 3조의 구항입니다. 여기서 대령사유율은 편기위운 대령사유 지병장은 해체명 있다라고 재량 규정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수임군 부대장과 협의를 거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해제를 명하여야 한다. 강제 규정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항에서 수임장은 직장 예비군 부대가 이 세 가지 중 부일 6자 정치 후3의 한 가지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병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지병 수임장은 요구란 용어를 쓴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것을 한번 또 총 정리를 해야 돼요. 자, 수임장은 요구할 수 있는 게 총 몇 가지예요. 아까 소대급 부대급이 운용 실적이 부진할 때 소대급이 군대급이 유지는데 조건은 맞고 있으나 운용 실적이 부진할 때 요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누구한테? 지병장에게. 그럼 지병장은 해체를 명하라로 간다고 그랬죠.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부일 6자 정체 후삼에 해당되면 마찬가지로 수임장은 지병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지병장은 요구를 받으면 해체를 명하라. 이렇게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임장이 해체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4개. 지병장은 소대급 군대급이 운실부진한지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부일 6자 정체 후삼에 해당하는 경우, 즉 편기위운 대령사유 해체명이 있다. 이 세 가지 경우에 해체를 명할 수 있다. 직장장은 한 개죠. 초과하거나 부족한 게 1년 이상, 초부일 조회 신청. 그래서 수임장은 요구, 지병장은 명, 직장장은 신청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해체나 조정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박스 안에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병장은 재량 규정으로 있다. 그러나 수임장과 협의를 거치면 강제 규정으로 간다. 자, 이것에서 한번 문제가 특이한 문제를 한번 좀 보죠. 자, 20번 문제예요. 20번 문제. 이게 자, 다음 예비군법 시행령 구조 직장예비군 해체에 관한 설명이다. 보기에 설명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편성 기준의 부족하였다. 기준인 4월 15일이다. 3월 30일부터 1년 넘었죠. 부일 해체명이 있다. 맞죠? 다음에 나항도 6자에 충족이 돼요. 다항도 정치 후3에 해당이 돼요. 19년도니까 14년도, 5년 빼면 14년도부터 16년도. 답을 찾으니까 옳지 않은 것은 없어요. 연계가 없어요. 연계가. 수험생들이 어떻게 씁니까? 왜 답이 없지? 내가 뭐 잘못 봤나? 이때 여러분들 귀 밑에 담배불 대면은 담배 불 붙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당황해요. 나중에 딱 보니까요. 해체를 명하여야 한다. 명할 수 있다를 관할 지병장은 해체를 명할 수 있다죠. 명할 수 있다. 그런데 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를 오답을 줬어요. 재량 규정, 강제 규정 안 바꾼다고 가끔 6번에서 이제 이거 안 바꾼다고 그러더라. 그런 소리들 가끔 저한테 하는데 이때도요. 직접 6번에 있는 고위직에 계신 분이 재량 규정, 강제 규정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항명하는 것도 아니고 재량 규정, 강제 규정 왕창 바꿨어요. 이렇게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또 좀 복잡하게 출제됐던 것은 이제 과거인데 다음 직장 예비군 해체에 관한 설명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역시 부일 6자 정치 후3을 주고 수임장은 나항에 해당할 경우 운실부진이죠. 운실부진. 해당할 경우 관할 지병장에게 해체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요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아까 2항은
해체한 날부터 3일 이내 지병장한테 통보해야 된다. 3일 이내 1년 없다. 그 내용을 물어본 거죠. 그리고 수임장은 직장 예비군을 해체를 명할 수 있다. 수임장은 요구할 수 있다죠. 요구할 수 있다. 수임장은 지병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럼 지병장은 수임장과 협의를 거치면 해체를 명하라로 간다고 그러죠. 이렇게 출제된 적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끝내고요. 다음에는 부대 명칭, 관할구역 등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경우라도 이 연습장을 잘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세요. 여러분들은 이 지금 여기 들어가는 내용을 빨리빨리 암기하고 싶죠? 그러나 그렇게 하신 분들은 금방 잊어버려요. 이 법 제목, 용 제목 다 암기하시면서 1항은 도대체 뭘 얘기를 하는 건지 2항은 뭘 얘기를 하는 건지 그 핵심을 터치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암기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빠른 시간 내에 그리고 한 번 암기되면 절대 흔들리지 않게 갈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주의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